소니 카메라를 쓰는 사람은 사진을 찍을 자격이 없어. 아이맥 27인치를 제가 지금 바꿨잖아요. 우아한 야수가 어떠냐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아이맥 21인치 i7 램은 8기가를 썼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i9에 램을 64기가를 껴봤습니다. 뭐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몰라요. 물론 숫자가 높으면 좋은 거겠죠.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컴맹이라는 전제 하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더 확실할 수가 있어요. 자, 아이맥 21인치 i7에서 아이맥 27인치 i9으로 바꾼 제 기분은, 물론 램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됐죠. 그 기분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티코나 그랜저나 똑같이 1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코로 100km 달리는 기분이 어떨까요? 네, 소음도 많이 세고 그 다음에 많이 힘들겠죠. 스타트도 느리고 100km까지 도달하는 그런 시간도 느리고 그 다음에 100km 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중간에 뭐 막 터질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랜저는 어때요? 밟고 있으면 어느 순간 100km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0km를 똑같이 달렸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달리는 거고 그전에는 상당히 불안하게 달렸었던 거예요. 중간에 퍼지기도 하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왜 아이맥 프로를 안 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돈이 없어 못 샀어요. 너무 비싸. 물론 좋은 거 사면 좋겠지. 너무 비싸. 그래서 약간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아이맥 27인치 i9이 샀는데 좀 많이 부족하거나 힘들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 제가 동영상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무리 없이 21인치 쓰던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뭐를 렌더링을 했는데 원래는 몇 분 걸렸는데 지금은 몇 분 걸리나, 여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뭐 테스트하는 것도 귀찮고 말씀드리기도 싫어요. 그냥 자동차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티코로 100km 달리다가 그랜저로 100km 달리는 기분 이해가 가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구독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에 계신 분들은 윤석주님을 너무 싫어해요. 아니, 왜 저를 싫어합니까? 물어봤어요. 물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호불호가 있지요. 저를 왜 싫어합니까? 그때 그분들은 다 소니 써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소니, 니콘, 캐논 이런 브랜드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그 마케팅이 잘못됐다는 거지, 소니 카메라는 충분히 훌륭한 카메라예요. 제가 무슨 소니에서 안 좋은 억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전 모든 카메라 브랜드를 사랑하고 모든 카메라 브랜드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목표점에 가는 그 과정을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 박수도 보내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부분은 까기도 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카메라를 고르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장점만 보고 그 카메라 샀다가는 아이쿠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저게 장점이래더라 하고 샀는데 아이쿠야 이게 안 되네. 네, 그래서 저도 해외 직구 같은 경우 좋은 점을 보고 샀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4K 너무 좋아, 4K 최고야. 당연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4K 전용 카메라를 샀더니 내 컴퓨터가 버벅거려. 이것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던 거야 해서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 또 내가 놓쳤던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였어요. 제가 지금 캐논을 쓰고 있는 이유는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사실 소니만큼의 AF 능력, 또 센서 능력 없습니다. 또 니콘만큼의 또 바디 만듦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캐논의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소니의 장점을 보고 소니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캐논의 장점을 보고 캐논을 쓸 수 있는 거고, 니콘의 장점을 보고 니콘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는 욕할 수 있어요. 내가 카메라 유저를 욕한 게 아니잖아. 소니 카메라를 쓰는 사람은 사진을 찍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절 싫어해도 좋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이뻐해 주세요. 예? 예. 제 주변에도 캐논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소니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니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욕하면서 써요. 캐논 쓰면서도 욕하고 소니 쓰면서도 욕하고. 근데 우리는 그 단점을 더 부각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지 카메라 회사들이 더욱더 진일보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장점만 보고 쓰기에는 우리 유저들이 좀 많이 억울하잖아. 내 돈 주고 내가 쓰는데. 안 그래요? 네, 우리 모두 대동단결해서 열심히 깝시다. 제 얘기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하여튼 항상 저를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구독자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ISO는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ISO를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ISO는 감도예요. 강도가 아니고 감도죠. 빛에 대한 이 감도, 민감성. 더 쉽게 얘기해서 이 감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100, 화질이 좋은 거예요.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1600, 6400, 뭐 12800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질이 안 좋아져요. 노이즈가 생겨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진은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해요. 그럼 빛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많으면 구태여 빛이 필요합니까? 없죠. 똑같이 빛이 많은 상황에서는 감도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사업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빛을 끌어당겨야 돼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야. 빛이 없어. 아니, 카메라, 사진기는 빛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빛이 없어. 미천이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카메라도 막 빛을 막 끌어당겨. 그게 감도야. 감도가 막 올라가. 이게 빛이 쌓이는 거야. 막 빛을 막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카메라의 센서입니다. 그죠? 카메라에서 억지로 빛을 당기는 게 ISO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ISO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카메라는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구나, 빛이 많아지는구나, 요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ISO가 높아지면 그만큼 빛이 쌓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불안하잖아. 여러분들 빛이 한 10억 있어. 그 기분 어때? 막 불안하지? 막 미치겠지? 막 매달 원금도 원금이지만 이자 언제 갚아? 막 빚이 있으면은 막 머리 아프고 막 화나고 짜증나고. 카메라도 똑같아요. 빚을 끌어당기면은 얘도 힘들어져. 그래서 화질이 막 지진이 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럼 ISO를 안 높이면 되지 않느냐? 똑같아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빚을 끌어당겨야 될 때 그때는 돈을 땡겨야 돼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어두운데 갑자기 늑대 인간이 나타났어. 빡! 우와! 이거 진짜 여러분 사진 찍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 최고의 사진가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ISO를 높이고 화질이 저하되는 걸 불구하고 사진을 찍으시겠어요? 아니면은 ISO를 낮추고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해가지고 장노출로 찍으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네, 전 도망갑니다. 늑대인간 무서워요. 일단 살아야지 사람이. 근데도 내가 정말 찍어야 된다, 저 늑대인간을. 그럴 때는 ISO를 과감하게 빡 높이는 거지. 이럴 때 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과감함.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는 ISO를 낮게 잡는 거를 좋아하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높게 올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죠. ISO를 높인 사진은 사진이 아니다. 그렇게 사진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사람의 생각은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걸 틀렸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ISO 높인 사진은 사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틀린 말은 없어요. 다른 말만 존재하는 것뿐이죠. 이게 바로 예술에서 통용되는 얘기예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이 있을 뿐이지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예술 분야에서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 안 된다를 일단 없애야 돼요.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됩니다. 예, 안 되는 거 없어요. 예술에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ISO를 높이든 낮추든 그거는 사진가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만의 방식이고 나만의 생각을 담아서 사진을 만드는 거지 ISO 6400 이상 찍으면 안 돼라는 법칙을 갖고 있는 분도 맞는 말이지만 제 입장에서 좀 더 폭넓게 사진을 찍어보고 ISO를 조절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선 말이죠. 거칠거칠한 느낌도 상당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매끈매끈한 느낌도 상당히 좋을 때가 있어요. 거칠거칠한 느낌을 예를 들어서 그 약간 올드한 분위기로 만들 때 상당히 멋진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매끈매끈해서 좀 안 좋은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개인 생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진을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사진기를 배워야지 사진을 배우지 말라. 절대 여러분들 사진은 배우지 마세요. 사진은 내 감성이고 내 느낌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사진기, 내 예술을 만들어주는 도구를 만지는 방법은 배워야겠죠. 그런데 그거를 배우는 단계에서 약간의 좀 미스테이크가 발견되는 거예요. ISO를 6400 이상 올리면 안 된다. 뭘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흔들린 사진이 안 좋은 사진인가요? 사진이 좀 흔들리면 어때? 흔들려서 더 멋진 사진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칙을 두지 말라고요. 특히 처음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은 사진이 주는 묘한 그런 감정,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진은 기록이죠. 기록을 좀 더 아름답게 보다듬어 주다 보면 기록은 예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진으로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진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아니, Thank you. 저희는 6월만 되면은 매년 이렇게 누군가가 메론을 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니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아기 때부터 메론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해도 잘 먹을게요.